입시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이쌤이 라이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강의가 오늘 OT를 시작으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자, 타이틀은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입시의 바이블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입시의 바이블 영상에 대한 강의 목표는 입시 영역에서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10분짜리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자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강연회를 나가게 되면 뭐 지방 쪽으로도 강연도 나가고 뭐 학원들, 학교들, 지자체들 강연을 나가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또 학생분들께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는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 OT를 기점으로, 사실 OT 영상 들으시면서 그냥 뭐 소개하는 영상이네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럴까봐 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의 이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강부터 5강까지는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정시 전형,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너무 기초적이다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이다,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고 2배속으로 들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또는 그런 영상들 중에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 또는 유익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상들의 경우는 저도 2배속으로 듣는데 그닥 뭐 이렇게 지장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좀 느리다 싶으시면 2배속으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 같이 좀 해드릴 텐데, 2022학년도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를. 그럼 보통 학생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치르고 이제 우리가 수시 전형을 좀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6, 9월 달 평가원 점수가 사실 수능과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모의고사들에 비해서는 연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6, 9월 달 점수가 뭐 수능까지 쭉 이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은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지만, 저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제 진학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는 6, 9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시 전형이라든지 뭐 정시 전형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지표를 잡기 때문에 6, 9월 달 시험 굉장히 성실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정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정시 전형은 정말 심플해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보고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점수에 따라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실적 전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사실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능 성적으로 가군, 나군, 다군에 원서 접수를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전형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뒷 강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시와 정시가 크게 있는 건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수시에서는 학교를 뭐 100개, 10,000개 원하는 대로 넣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한 학교에 그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 물론 학교마다 전형이 다양한 경우는 학교에서 뭐 중복적으로 넣어도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우리는 6개를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수시에서는 뭐 특수목적대에 소속된 뭐 경찰대, 그리고 사관학교,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그리고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 그리고 이제 전통문화대학교, 그리고 한예종이라고 불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시 6회 제한에서는 따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학교를 내가 희망한다라고 하면 이 학교에 알맞는 그 전형에 맞춰서 원서 접수를 따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대, 이제 청운대라든지 호원대 경우도 수시 6회 제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라든지 뭐 폴리텍 대학 등의 학교들도 수시 6개 대학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정시 전형의 경우는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 총 3개의 학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별로 가군에 1개, 그리고 나군에 1개, 다군에 1개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원서 접수할 때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그 학과가 어떤 군에 속하는지도 꼭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22학년도 대입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전년도 이제 21학년도 학생들보다 학생 수가 약 14,0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뭐 크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1학년도의 경우는 2020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보다 작년도 학생이 인원수가 급감했습니다. 감소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0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수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올해부터 이제 약학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그런 입시 결과적인 부분에 분명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23학년도라든지 내년, 내후년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올해 어떤 식으로 입시가 좀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이제 꿀팁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전국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인서울이라든지 우리가 뭐 수도권 대학을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이제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들을 좀 선택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의 이러한 변화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는 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주고 또 내가 지원하는, 희망하는 그 대학의 학과가 선택 과목을 따로 지정해 놓지는 않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22학년도 수시 전형의 특징을 총 4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시 전형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내신 공부만 하거나 또는 수능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 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는 수시 합격 시 이제 우리가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3 그리고 고3 이전에 내가 어느 정도 입시 전략을 어떤 걸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셨다가 그 전형에 맞춰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무작정 내가 어떻게 뭐 수능을 어떤 식으로 잘 볼지 또는 수능 공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예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수시를 쓰거나 또는 뭐 너무 올려 쓰거나 너무 낮춰 써버리면 그게 되게 아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논술 전형 인원의 감소입니다. 물론 이번에 그 작년도 같은 경우 적성고사라는 전형이 있었습니다. 자, 적성고사가 올해부터는 폐지가 되면서 그 정도의 인원이 이제 논술로 신설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천대학교가 그런 대표적인 학교인데 이런 학교들이 논술 전형이 신설됐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과 논술 전형의 인원수를 비교해 본다면 뭐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설 대학들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논술 전형은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의 논술 전형은 인원이 감소됐다고 보아주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수도권 대학에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들 이제 전형들이 신설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머님들 또는 학생분들께서 뭐 학교장 추천이니 뭐 지역균형 전형이니 뭐 선생님 아까 수시에서는 4가지밖에 없다 그랬는데 뭐 지규는 뭐고 뭐 학교장 추천은 뭐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형은 4가지, 아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실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의 지역균형 전형은 어떤 학교는 그게 교과 전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종합 전형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분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전형에 속해 있는지 내가 뭐 지역균형 전형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교과가 되는지 종합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2022학년도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총 5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시 전형을 준비한다. 사실 뭐 입시 전략이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든 간에 점수만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 주시고 그 성적표를 가져오시는 게 정시 전형에서는 가장 큰 전략이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수도권과 서울권 대학들의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입니다. 자, 사실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또는 서울권으로 굉장히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 이제 부모님들 뭐 지방 거점 국립대라든지 애매한 학교 갈 바에는 우리 그냥 근처에 있는 학교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 계세요. 근데 요즘 학생들의 경우는 수도권과 서울권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내가 수도권이라든지 서울권으로 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시 전형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능 공부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졌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모집군의 변화가 정시 전형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정시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여기에 속해 있는 학교와 학과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그 학과가 어떤 군에 속해 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시 전형에서는 100분위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총점화시켜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환 표준점수는 각 대학들이 뭐 이렇게 공개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100분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는 표준점수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표준점수를 좀 높게 가져가 주셔야지 정시 전형에서 우리 학생이 선발되기가 되게 유리한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건데, 올해 영어 난이도가 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되어집니다. 뭐 그에 따른 근거는 제가 2가지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영어가 너무 쉬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좀 난이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EBS 연계율이 70%에서 50% 간접 연계됩니다. 그래서 평가원 측에서 시험을 좀 어렵게 내면서 이에 따른 뭔가 추가적인 근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입시적인 관점에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입시는 이쌤 이도원 선생님과 입시의 바이블 첫 강의, 그리고 OT죠. OT를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